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경주건축가연을 운영 중인 지포회사 권호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래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컴퓨터의 현재 하드웨어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현재 상태 체크. 우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현재 컴퓨터의 하드웨어 스펙 중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메모리 용량을 늘리고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SSD, 즉 플래시롬 드라이브로 교체하는 정도만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부분은 느렸던 컴퓨터가 원래 쓰던 목적으로 사용하면 훨씬 빨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은 CPU ID 또는 CPU Z를 웹에서 검색하면 이런 모습의 창이 보입니다. 컴퓨터 스펙 체크 프로그램인 CPU Z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창이 보이고요. 이 중에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윈도우즈와 안드로이드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를 설치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설치 후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창이 보입니다. 어, 이건 라테판다 알파라는 제 싱글보드 컴퓨터의 스펙입니다. 프로그램 내에 CPU, 메인보드, 메모리 어, 등의 어,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표시되는 정보가 뭔지 모르겠다고 당황하실 필요도 없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싱글보드 컴퓨터에 대해서는 흔히들 통칭해서 아두이노라고 부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자동화 기기 제작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실행되면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리고 SPD, 시리얼 프레젠스 디텍터라고 하는 등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나온 사진들에 표시된 것들은 제가 치과의 보험 청구 프로그램 서버로 쓰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스펙을 CPU Z로 본 겁니다.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할 부분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일단 메인보드 부분을 보면 제조사, 모델명, 버스 스펙, 바이오스, 버전 등이 나옵니다. 제조사, 그 다음에 모델명, 버스 스펙, 그리고 바이오스 버전 등이 나오죠, 여기. 아, 여기에 버스 스펙도 나오는데, 버스라는 거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전기 신호가 지나다니는 고속도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차선보다는 8차선이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어떤 버스를 쓰는지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른 슬롯에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는데 여기에서는 PCI 1.0에 장착했고 메인보드 최대 지원 PCI 슬롯의 반 정도 속도가 나오는 슬롯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버스라는 개념과 버스 스펙 등에 대한 내용은 저장 장치를 하드디스크에서 플래시 메모리 타입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 그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부분을 보면 메모리 타입과 채널이 메모리 타입이 DDR3 그리고 어, 채널이 듀얼인지 싱글인지 나오고요. 그리고 동작 주파수가 얼마인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착된 어, 메, 메모리의 최대 바이트 수가 나오고요. 아, 그리고 그 밑에는 녹색으로 표시된 램 타이밍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이 부분 관련 내용은 램 오버클럭 설명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D 부분을 보면 현재 보드에 장착된 램 종류와 메모리 사이즈 등이 나옵니다. 램 종류, 메모리 사이즈, 한 모듈당 슬롯 1에 꼽혀 있는 메모리 종류와 메모리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랭스라는 게 나오는데 랭스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서 이쪽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SPD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SPD는 메모리 카드 내의 메모리에 대한
내에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칩을 말합니다. CPU가 메모리 구동 전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불러와서 메모리가 최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어, 녹색 밭으로 표시된 부분의 램 타이밍들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서 램 오버클럭 시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 회로도입니다. 앞서 봤던 CPU-Z 메인보드 부분에서 찾은 어, 제조사와 모델명으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은 매뉴얼에서 발췌한 메인보드 회로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오래전 구입한 메인보드라고 해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메인보드 제조사 웹페이지에서 매뉴얼, 바이오스, 드라이버, 메인보드 성능을 높이거나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만든 여러 프로그램 등등의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노란 박스가 메모리 슬롯이고요. 붉은 박스가 SATA, 즉 HDD 하드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인 SDD의 연결 부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과 녹색 부분은 PCI 슬롯입니다. 붉은 박스 부분보다는 통신 속도가 조금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오래된 컴퓨터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할 때 사용자가 크게 체감할 만큼의 유의미한 속도 차이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대용량의 데이터나 뭐 자료들을 갖다가 뭐 한꺼번에 이제 카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쓰는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에서 플래시 메모리 타입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꼭 PCI 슬롯을 써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PCI 슬롯을 썼을 때 유의미한 속도 차이가 난다. 그 정도로 내 메인보드는 그래도 좀 가장 최근 거에 속한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한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오래된 컴퓨터의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메인보드 회사들이 대만에 많습니다. 불행히도 특정 메인보드 회사가 망하거나 메인보드 사업을 접은 경우 회사 웹사이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팍스콘이라는 회사인데 제 컴퓨터들 중에도 두 대의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들이 메인보드 제조사가 팍스콘 메인보드를 썼습니다. 대부분 조립할 당시에도 제 건 제어사양의 컴퓨터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잘 검색해 보면 이렇게 없어진 제조사의 메인보드 드라이버나 바이오스 매뉴얼 등을 모아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찾거나 사이트들을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바이오스를 어렵게나마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이오스의 경우 특히 주의할 건 정확히 업데이트할 메인보드의 바이오스이고 그 업데이트 버전이 맞는다는 겁니다. 다른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할 경우 컴퓨터가 먹통이 됩니다. 그 정확한 바이오스라고 하더라도 업데이트 중에 전원이 꺼진다든지 해서 먹통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전원이 꺼져서 먹통이 된 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롬 라이터를 구입해서 다시 롬에 프로그램을 로딩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음,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메인보드 자체를 갖다가 옛날 걸 중고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 요게 롬 라이터 사진입니다. 저도 중간에 전원이 꺼져서 무통이 된 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롬라이터 다시 구입해서 롬에다가 프로그램을 로딩할 때 이걸 썼는데 롬라이터의 비용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3, 4천 원 정도인데 이제 배송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바이오스를 빼서 이 경우에 이제 라이터에 꽂거나 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진에 보이는 케이블로 칩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 많지만 혹시 필요하면 따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메인보드 사진입니다. 회로도만 있어도
있어도 슬롯 헷갈리거나 못 찾을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똑같죠? 패러드하고, 스케매틱하고. 그리고 웹에서 검색해서 찾은 바이오스 다운로드 페이지입니다. 붉은 박스 부분이 최신 버전입니다. 2011년 2월 11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업데이트 방법은 다운로드 후 압축을 풀고 셋업 파일을 실행하면 됩니다. 오래된 컴퓨터라도 부팅 전에 USB 에 바이오스 파일을 담아서 부팅 USB를 꽂고 부팅을 하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어,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놓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용된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 2월 11일이라고 되어 있죠. 최종 업데이트가, 앞서대 CPU-Z 보인보드 정보의 바이오스 버전을 보면 최신 버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모두 업데이트해 두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 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